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네. 갑자기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네. 이제 민주당에서 대권 주자가 예비 후보 9명이 나왔잖아요. 아, 네. 네, 그 9명 중에 혹시 누가 1등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저는 9명 전부 다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냥 눈여겨봤던 분들이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 이낙연 전 국무총리였죠. 그리고 그 민주당 전 대표죠. 이낙연 전 대표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랑 이름이 똑같은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이 약간 경력이나 연륜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저는 그분이 참, 저는 그 네 분 중에 그분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박용진 의원이.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양 대표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런 표현해도 되나? 물 먹을 것 같아요. 물 먹습니다. 물 먹을 것 같고, 이번 대선 후보 토론이나 이런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는 경선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평판이나 국민들의 평가에 질책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구설, 시비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사실은 털어서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고,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뿐이지, 아예 뭐 내가 진짜 나도 모르게 남한테 상처를 줬을 수도 있는 이 아주 작은 것에 대한 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족 부분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큰 구설에 휘말리게 되었죠. 그리고 어떤 댓글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만 나오면 김부선 배우가 떠오른다, 같이 연관으로, 이런 분들도 있고, 형수 얘기부터 집안 얘기까지, 그게 막 녹음 파일도 막 돌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또 본인의 치명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요새는요,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언론의 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안 그렇다고 다른 후보들이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시시하고 가족 관계가 더 안 좋으면 더 안 좋았지, 그분네보다 덜 그렇진 않는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언론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정당하게 잘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니까 좋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김부선 배우와의 그런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조금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의 앞으로 큰 꿈이 있으시겠지만 거기서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였죠. 그리고 전 국무총리였던 분들 관상을 조금 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인자의 얼굴이 보여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본인이 주인공은 되지 못해.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치자면, 배우로 치자면 굉장히 주연을 밝혀주는 조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인자 자리에서 더 본인의 활약이 빛이 나고, 그리고 또 그냥 이거를 그냥 일반인들, 그냥 서민들의 삶에 녹여서 보다 보면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어떤 직원들이 있냐? 돈 많이 벌어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특히 자기 장사를 하면 꼭 안 돼.
꼭 안 되고 남장사에 가가지고 도와주는 서브 역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장이 큰 돈을 벌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의 운을 조금 더 키워보든지 그릇을 키워보든지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남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남한테 좀 봉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꼭 내 걸 하면 그렇게 금전적인 수익이 크지 않다거나 내가 좀 막 이름이 높아지고 유명해지지 않고 꼭 남의 가게에서 도와준다든지 또 뭐 백화점으로 치자 그러면 뭐 점장이 아닌 매니저의 급에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뭐 관리직에 있어서 매니저라는 직업이 사실은 총괄을 하잖아요. 총괄. 내가 사장 없이도 이 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금전이 없어서 내 걸 못했다? 이거는 사실은 핑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얼굴을 보면 약간 2인자의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그 당대표를 했을 때도 금방 내려오셨죠. 그게 어떤 그 그룹에서 본인의 우두머리에 서기에는 역할이 조금 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또 여러분들이 뭐 팬층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면 또 옹호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고 또 어떻게 얘기해보면 또 뭐 일개무당이 또 뭐 너무 건방을 떠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번 그 민주당내 경선에서도 물을 먹지만 이게 떨어지는 표현이죠. 뭐 떨어지지만 떨어지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더 이제 국회에서 일을 보시거나 이제 정치 쪽으로 일을 하실 적에 어떤 심의나 구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 게 보여요. 그분이 그 틈이 보여가지고 조금 더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냥 이름이 같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행보가 굉장히 좋았던 그 9분 중에 굉장히 좋았던 분은 박용진 의원이 좀 다크호스처럼 복병이라고 그러죠. 복병 같은 분이 한 분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지지율도 그렇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연히 대선 후보로 나오겠죠. 근데 이분이 많은 고초가 있어요, 앞에.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인과응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이제 그 토론 하시는 걸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또 재미도 있고 또 같이 분노하실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청해 보시면서 제 공수가 어디까지 맞을지도 한번 같이 지켜봐 주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포에 있는 깨비드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